네, 안녕하세요. 유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 2차 강의 2주차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실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강의는 유아특수 선생님들하고 초등특수 선생님들 모두 공통으로 들으셔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면접편부터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오늘 받으신 자료가 꽤 많죠. 그래서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그 초등특수 선생님들 지도한 자료는 굳이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놀이라고 하는 사례 중심의 자료를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그 유특 선생님들은 출력해 주시면 되고 초등 선생님들도 놀이 중심에 관련된 놀이 뷰 자료는 출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1번 파일에 해당하는 면접편, 교사학습 지도서 목록 편하고요. 그다음에 면접편에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기출문제편 요렇게 세 가지 종류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면접편은 제가 크게 카테고리를 5가지로 잡아서 이번에 좀 실어놨는데 아마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주제가 조금 더 추가는 될 거예요. 저희가 원래 계획한 주제보다는 조금 더 추가는 될 거다. 일단 제가 크게 5가지로 잡아놨다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변화를 조금 보시면 이 부분을 제가 왜 제일 처음으로 가지고 왔느냐 21년도 유아특수에서 기출이 됐었던 부분이요. 그리고 또 초등특수에서도 기출이 됐었던 부분이고 이 코로나19 교육 변화에 관련된 것이 이제 인천 지역에만 문제가 출제가 된 게 아니라 대구 지역에서도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오늘 보셔야 되는 이 코로나19 교육 변화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거는요. 시민교육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시민교육은 아직 문제 자체가 중등 쪽에 조금 힘을 실어서 출제가 되는 제재이긴 하지만 이 시민교육이 지금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냐면 시민교육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지금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2022 이제 교육과정이죠.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될 텐데 내년부터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22년도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내년 하반기에 이제 고시가 되고 그다음에 강론, 그러니까 교과에 대한 지도 내용들이 이제 고시가 될 거예요. 그때 이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제시를 해줄 거기 때문에 시민교육에 관련된 내용들 보실 건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에 관련된 거 하고 다문화교육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육혁신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혁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최근에는 어떤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 미래교육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경기로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단어이고요. 이 교육혁신에 관련돼서 우리가 그 혁신학교는 이제 서울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마을교육 공동체, 공간혁신 이런 내용들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서울과 경기에서 모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의 정책이 되고 있고요. 자, 그 학교를 모듈러 학교라고 이야기해요. 모듈러 학교.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교육 변화에 관련된 거 하고 모듈러 학교를 같이 연결해서 선생님들이 보실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 학교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할 거예요. 학교와 안전. 자, 이 안전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감염에 관련된 상황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시책 용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복적 생활교육 이라는 단어예요. 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단어를 선생님들이 좀 정리해서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요. 선생님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사에 관련된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교직관, 그리고 상황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 대처, 이런 것들을 보실 거라서 두 가지 제재로 정리해 주세요. 교직관과 갈등 상황의 대처. 갈등 상황의 대처는 교사들 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교사하고 학부모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교사하고 학생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갈등 상황 대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교육 변화에 대한 내용들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 2015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이 내용이 추가가 되어져서 올해 선생님들이 열심히 외우셨을 텐데, 작년 그 면접 문제에서 이 제재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19에 관련돼서는 네 가지의 제재를 선생님들이 보실 건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원격 수업부터 볼 겁니다. 원격 수업에 대한 유형과 원격 수업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 원격 수업의 정의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례랑 결부지어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원격 수업을 갖추기 위해서 교사가 갖추어야 되는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 원격 수업과 관련된 제재로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코로나19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학력이에요. 기초학력에 부진이 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학습 부진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용어의 변경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제재를 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요거는 파란색으로 표시는 안 해드렸지만 이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것도 작년에 원격 수업과 함께 출제가 됐었던 제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그린 스마트에 관련돼서 미래학교라는 용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도 올해 그 경기도에서도 미래의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말을 다 미래교육이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학교라고 하는 말도 선생님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네 가지 사항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2030 경기 미래교육에 대해서 좀 살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로나19에 해당하는 네 가지의 주제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거예요. 근데 앞서 시험 문제가 나왔던 이 두 가지도 이제 선생님들이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지만요.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예전에 한번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기출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주요 업무 계획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 그린 스마트에 관련된 거를 엄청 강조하면서 모든 시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사업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제재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그 공고문이나 그다음에 연수 자료들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응시하신 지역에서 이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이 용어들이 기본 그 주요 업무 계획에서 가장 큰 타이틀로서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라고 하는 게 큰 타이틀이고 책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큰 타이틀이거든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책임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게 바로 기초학력 보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타이틀 안에 들어가는 하위 개념들 이런 것들을 각각 연결해서도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선생님들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큰 가지로 그 목차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격 수업에 대한 내용들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원격 수업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볼 거냐면 정의에 대한 내용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의에 대해서 봤을 때 일단 이 원격 수업 자체에서 우리가 키워드로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교수학습 활동이에요. 어떤 환경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교수학습 상황이다.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또는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한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을 원격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교수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서로 다른 시간 또는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원격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서로 다른 시간이다, 다른 공간이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말인데 가장 중요한 말은 수업 형태라는 말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또 다른 우리가 등교 수업 이외에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수업 형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원격 수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서로 다른 시간 또는 다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기준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적 수업, 원격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동시적 원격 수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동시적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쌍방향 수업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비동시적인 원격 수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교사가 녹화한 수업, 녹화 수업 자체를 우리가 비동시적 원격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큰 타이틀 정도만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들이냐, 원격 수업의 하위 유형들을 좀 정리를 해보실 텐데요. 이 원격 수업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마 선생님들이 그 교육과정 총론에서 보셨을 내용들이기 때문에 유형 자체의 명칭을 외우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 유형과 관련돼서 사례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유형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대구에서 출제가 됐었던 제재예요. 자, 첫 번째 유형으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운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구글, 행아웃 이런 시스템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줌과 구글, 행아웃 등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플랫폼이라는 말로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답안을 작성하실 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플랫폼의 운영이다. 플랫폼의 이용이다. 라는 단어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에 쓰실 단어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 있게 되는데, 이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에서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강의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강의형과 활동형이 결합된 유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강의형으로만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유의점이 교사가 너무 강의 중심의 수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의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의형에서는 학생과 교사 로 나누어서 역할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학습이다라는 것이 들어가 줘야 되고, 자,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학습과 피드백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 유형 뭐가 있죠? 과제, 수행,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이 과제 중심 수업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교과별 성취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교과별 성취 기준을 활용한다. 교과별 성취 기준. 자, 이 교과별 성취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뒤에서 배우게 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 기초 학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학습 결손이라고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라서 과제 수행 중심으로 원격 수업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원격 수업에서 중요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격 수업이 아무래도 교사가 제작한 녹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면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참여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세 번째가 저는 올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유형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평가 유형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평가 유형에서는 평가 유형 1이 있어요. 평가 유형 1. 자, 이 평가 유형 1은 우리가 수업을 운영하는 중에 학생들의 과제 수행 여부를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수업 중 학생들의 수행 과제를 관찰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중 관찰 확인형이라는 명칭으로 들어가 있게 돼요. 자, 수업 중 관찰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학생과 교사 간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중 관찰 확인할 수 있는 원격 수업의 유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에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일 경우에 수업 중에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평가 유형 1을 우리가 운영하고자 할 때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된다. 자, 유의사항은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지금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자,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들 언제일까요? 뭐 인터넷이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기자재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이럴 경우죠. 예상치 못한 상황들. 자, 그러면 교사는 이에 대한 미리 대비 상황들을 먼저 예측해 놓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업이 중간에 끊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수업 내용을 이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학생부에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교사는 미리 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평가 기회, 예비적으로 평가 기회를 미리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평가 기회를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된다. 추가 제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추가 제공을 해 놓았다면 이런 계획들, 만약에 지금 오늘 27일이죠? 27일 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관찰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28일 날 평가 기회 주겠다. 이걸 미리 계획을 세팅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학생과 그 다음에 학부모에게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학부모 안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자, 교사들이 이렇게 평가 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그 수행평가 그 과정의 결과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학생부에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학생부에 기재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과, 어떤 내용의 수업을 했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이렇다. 평가 방법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재를 위해서 평가 기회에 추가적인 조건을 마련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유형 볼게요. 두 번째 유형은 평가 유형 2에 해당이 되는데 이 평가 유형 2는 이제 수업 중에 관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다 끝난 후에 관찰과 확인을 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업 후 관찰 확인형이라는 명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업이 이미 다 끝났어요. 수업이 이미 다 끝났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어요. 원격 수업은 끝났습니다. 원격 수업은 끝났고 이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주시고 싶으세요? 어떤 과제를 주고 싶으세요? 끝난 후에, 원격 수업이 다 끝난 후에 평가를 할 거예요. 그 과정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해야 된다. 동영상 제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업 후에 학생들의 그 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을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유의사항에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면은요, 그 동영상을 제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교사가 판단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된다. 판단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교사 이외에 뭐 부모가 참여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참여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 결과 자체가 이 학생이 주체적으로 촬영과 그 다음에 편집까지 다 했는지 이런 판단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유의사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유의사항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과 그 다음에 편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간단하게 촬영하는 기법, 촬영 기법 등에 대해서 교사가 간단하게 안내를 해줘야 돼요. 간단한 안내가 필요하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 학생들 수중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고급 기술을 사용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학년의 수준의 학생들이 촬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과정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판단에 어렵다 이것에 대한 보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는 편집에 대한 효과가 없이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집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전달에서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집에 효과를 넣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의미 전달의 왜곡이 없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교사는 동영상, 원본 동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본 동영상 제출을 요구해요. 자, 그리고 이 동영상에 관련된 제작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 중에 마지막은 뭐냐면 교사가 학생들이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제출된 동영상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동영상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사가 뭐 엔드라이브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보관 장소들을 교사는 머릿속에 그리고 계획서에 이미 도출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평가 유형 세 번째로는 평가 유형 세 번째. 자, 이 평가 유형 세 번째로는 역시 수업 후입니다. 수업이 이제 다 끝난 후인데 이때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기도 그다음에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찰과 그다음에 확인 불가라고 쓸게요. 확인이 불가한 상태. 확인 불가형. 자, 이것도 역시나 학생들이 무언가의 과제를 제작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수업 후에요. 수업이 끝난 후에 이제 관찰하기가 어려운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글 써오는 거예요. 에세이 써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찰하기가 어려운 그 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학생들이 UCC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수업 후에 이제 관찰 확인이 불가능한 형태로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의사항으로 제시해 주는 것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얘네들은 무엇과 연계해야 된다. 등교 수업과 그 내용과 과정을 연계해서 과제를 제시해 줘야 돼요. 연계해서 교사가 과제를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가르쳤으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안내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등교 수업 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등교 수업 때도 이 차시와 연계가 되어져 있는 그 과정과 내용의 수행 평가 과제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가 유형 네 번째는 수업 중이에요. 수업 중이고 관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여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수업 중 실시간 작성한 자료예요. 자,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의 유의사항은 어디랑 동일하냐면 위에서 평가 3하고의 유의사항이 동의해요. 그러니까 평가 유형 3과 평가 유형 4의 공통점이다라고 한다면 등교 수업과 연계되어져 있는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유의사항을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평가 유형에서 이 부분을 잘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료에 보시면
원격 수업이랑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업 형태가 중요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공간적 특성과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인 원격 수업과 비동시적 원격 수업으로 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하나만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원격 수업의 유형에 보시면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단어를 기억하자면 이 플랫폼의 활용이다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시들도 머릿속에 선생님들 갖추고 계셔야 돼요. 구글 행아웃, 가장 대표적인 거 줌. 요 두 가지 정도의 유형은 정리하고 계셔라. 자, 그 다음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죠. 강의형과 강의 활동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강의형에서는 학생과 교사로 나누어서 보세요. 학생과 교사. 학생은 녹화 강의 혹은 학습 콘텐츠를 시청하고 공부하고 교사는 그 내용을 확인과 피드백으로 제공한다. 교사의 역할들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활동형,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해야 되니까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 토론 수업이에요. 그래서 토론 수업의 예시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과제 중심, 과제 수행 중심 수업에서 중요한 단어는 교과별 성취 기준이다. 자, 이 교과별 성취 기준과 더불어서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이에요. 자,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22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원격 수업의 유형이 뭐냐라고 한다면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실시간 쌍방 수업 등 학생의 수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교사가 중심이 되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으로는 참여도가 높은 수업을 만들어주자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격 수업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원격 수업을 운영하는 기준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 원격 수업을 운영을 하는 기준은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선생님들 정리합시다. 첫 번째 수업 양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출결 처리에 대해서 볼 거고 세 번째 수업의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수업 양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에 무슨 말이 나오죠? 학습권 보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수업의 실수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요. 수업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의 실수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에 대한 이유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에요. 그래서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격 수업의 실수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원격 수업의 실수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단위 수업 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을 확보하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2015 교육과정에 보시면은 시간 배당 기준이라는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초등에 해당하는 표, 중등에 해당하는 표,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표. 이 표가 있을 텐데 우리 기준 수업 실수라고 확보가 되어져 있는 교과군들의 실수들 있죠. 그 실수들에 준해서 여기에서 준한다라는 거는 기준 수업 실수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 수업 실수를 따라서 원격 수업의 실수를 확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준 수업 실수는 우리 그 시간 배당 기준표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 4번이 있을 때 첫 번째가 뭐였었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오른쪽 끝으로 선생님들 그 다음 줄 보시면은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탄력적 운영, 단축 수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실수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제시되어져 있는 거는 기준 수업 실수를 활용해라 라는 거예요. 제시되어져 있는 거는. 근데 우리 그 원격 수업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자,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같은 경우는 학교급별 단위 수업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자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단위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해야 되니까 그 시간표 그대로 운영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 두 가지 있죠. 콘텐츠 활용 중심하고 그 다음에 주제 수행 중심 수업 같은 경우는 기준 수업 실수예요. 기준 수업 실수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단위 수업 시간에요. 오타 확인하시고 단위 수업 시간에 준하여 운영한다. 자, 그 다음에 과제 수행 중심 수업에서도 단위 수업 시간에 준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기준 수업 실수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이 실수를 활용해야 되는 원격 수업의 유형은 이 두 가지예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하고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이렇게 두 가지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결로 가볼게요. 자, 출결은 어느 정도만 확인하면 되냐면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우리가 처리해주면 돼요. 이 학생 출석했다, 결석했다, 요 정도만 해주면 된다. 수업 운영상, 수업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원격 수업의 특성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이 원격 수업의 특성상 중간에 뭐 인터넷의 그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갑자기 미비해진 경우가 발생해서 수업이 끊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원격 수업의 특성은 고려해 주어야 돼요. 뒤에 나오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말. 작년에 그래서 기초학력이 매우 미비하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그 학습 수준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작년부터 우리 원격 수업이 갑작스럽게 그 활성화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요 학습 결손 다음에 나오는 제재하고 연결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유의사항은 단편적 강의 위주의 컨텐츠 학습만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뒤에 볼게요. 학생의 생각과 표현과 활동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학생의 생각과 표현, 활동의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교사는 학생별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원격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피드백 제공, 수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원격 수업 학생 평가 개념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맨 위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수행 주체 관찰을 확인 가능하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들어가 있어요. 수행을 하는 수행평가 그 과정, 평가 그 과정 안에 있는 주체를 교사가 관찰하고 확인이 가능한 형태의 두 가지가 있고요. 하단으로 들어가 보시면 수행 주체를 관찰하고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유형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부터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유형 1이 맨 오른쪽 상단에 들어가 있죠. 유형 1은 우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시간 플랫폼을 활용한 과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유형 1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토의 토론이라든지 화살 발표, 여기에서는 이제 화상으로 선생님들이 좀 바꿔주셔야 돼요. 화상 발표 이런 것들을 이제 봐주시고요. 자,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재평가에 대해서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유형 2. 자, 언제 수업을 시행을 하느냐? 맨 왼쪽으로 가시면 수업 후에 수행하는 거예요. 과제를 학생들이 수업 후에 수행을 하게 되지만 이제 교사는 학생들의 그 수행 주체를 관찰, 확인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학생의 수행을 하게 되었을 때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된다.
모든 교과가 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서의 유의사항, 동영상 촬영에 대한 유의사항들 선생님들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 촬영 기법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교사가 안내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촬영 기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교사가 평가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뒤에서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 다음 왼쪽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왼쪽 하단은 유형 3로 선생님들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수행 주체 관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수업 후에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독후감, 에세이, 논술문, PPT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SNS 댓글 문자라고 하는 유형 4하고의 공통적인 유의점, 공통점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의 공통점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다. 여기에서는 등교 수업과 차시 및 내용, 과정을 연계해야 된다라는 거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아마 그 평가 유형에 대한 유의사항들이 쫙 정리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평가 유형 1에 보시면 수업 중 관찰 확인 가능형에서 유의사항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평가 실시 방안을 사전에 계획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된다라는 말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수업 후에 관찰 확인 가능형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점인데, 첫 번째, 학생의 수행 과정과 주체 확인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평가 계획을 구체화해야 된다. 교사는 잘 확인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는 학생 수준에 맞는 영상 촬영 방법과 안내, 도움 자료 등을 제공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학생 수준, 즉 수행 수준을 고려해서 영상 촬영 방법의 안내와 도움 자료를 교사가 제시해 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을 때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불리는 유리와 분리를 결합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했으니까 너는 점수 더 줄게. 분리적인 건 뭐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결과물을 변형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본 동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동영상으로 인한 효과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자, 그 다음 학생들에게 평가 제출 기한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교사가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학습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거나 메일, SNS 등으로 해당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며, 제출된 영상에 대한 보관 방법, 관리 대책 등을 교사는 수립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수업 후 관찰 확인 불가능형에 대해서는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과제물에 대해서는 연계된 수업 활동을 전개하여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내용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 활동은 언제 해야 된다? 등교 수업 때 해야 된다. 자, 이 밑에 있는 유의점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수업 중 관찰 확인 불가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단 등교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을 때 해당 자료와 교사의 피드백과 연계한 수업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공통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원격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 선생님들 확인하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초학력 보장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학력에 관련돼서는 선생님들이 그 두 가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 내용 보시기 전에 기출문제 잠깐 좀 보고 올까요? 자, 기출편 아마 프린트 받으셨을 거예요. 자, 선생님들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페이지를 제가 좀 찾을게요. 이 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이 페이지, 죄송해요. 이 페이지가 아니라 3페이지. 자, 3페이지로 가시면 대구 원격 수업 관련 기사 3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원격 수업 관련 기사에 대한 복원을 이제 3번째 기사 자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대한 그 관련 기사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원격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라 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 문제는 선생님들 기사 사례하고 연계시켜서 정리를 답변을 해주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위에 기사 사례를 보시면 맞벌이 가정에 속한 자폐성 장애 학생 할머니를 홀로 지원한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 학생인데 음성으로만 들어서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 속에서 원격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끌어다가 쓰셔야 되는데, 답안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원격 수업의 유형 3가지를 말해라 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거였죠. 그러니까 원격 수업 3가지 유형은 아까 선생님들이 보신 것처럼 실시간 쌍방향 수업, 그리고 뭐 있었어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주제 수행 중심 수업, 이렇게 3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간단하게 저는 실시간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실 때에는 여기에서 그 정의를 선생님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정의를 먼저 이야기해 주신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활용이 되는 플랫폼을 이용한 수업 형태다. 이런 3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나올 수 있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예시, 구체적인 예시가 되는 것이 지금 뒷받침 문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가 주장하는 문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원격 수업 유형의 3가지를 말해라. 첫째, 실시간 쌍방향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실시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수업 형태이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는 줌과 그 다음에 구글 행아웃 등이 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제시되어져 있는 원격 수업의 유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컨텐츠 활용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에 대해서도 역시 정의와 예시가 뒤따라 오게끔 답변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컨텐츠 활용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의를 말씀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뭐 강의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의와 학생 활동형의 2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기에서는 강의형을 강조하시기보다는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기는 하지만 학생들과의 활동을 중심하는 강의형과 활동형을 결합된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선생님들의 생각을 어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로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주신다면 여기에서는 뭐 EBS, 강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강의형에 해당하는 원격 수업의 유형이겠죠. 자, 3번째로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 있었어요. 자, 과제 수행 중심 수업에서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과별 성취 기준이라는 말 당연히 나와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중심 수업에서, 과제 수행 중심 수업에서의 예시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보신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독서 감상문이에요. 독서 감상문. 아니면 이제 학생들에게 장문, 에세이를 제출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니까 이런 예시들을 활용해서 원격 수업의 유형 3가지를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특수교사로서 원격 수업 활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 3가지를
답하시오라고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교사의 에듀테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원격 수업의 초점이 아니고요. 이 원격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 세 가지를 이제 선생님들이 써주셔야 된다. 자, 이건 뒤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요. 온라인 수업 시 학생들의 문제행동 지도예요. 문제행동 지도.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행동 지도가 중재가 투입이 되면 되는데 이런 온라인 수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런 문제행동 지도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라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초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이건 제가 뒤에서 에듀테크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원격 수업이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격 수업에 대한 거는 이렇게 유아에서 나왔던 건데 이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특수에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나왔던 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잠깐 쉬었다가 기초학력 보장 운영 계획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기초학력 보장 운영에 대한 거는 쭉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